그리고 참 저기 제가 이현주 의원하고 좀 친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나 봐요. 네. 저한테 뭘 많이 물어봐요. 네. 어디 출마하냐고. 네. 제가 오늘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 세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불출마는 안 할 거니까. 불출마 시킬까요? 아니요. 그냥 대선으로 바로 보니까? 그거 헷갈리시네요. 자. 지금 경기 광명이잖아요. 네. 현재 지역구에서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소리 질러주세요. 경기도 광명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거죠? 광명에서 오신 분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최근에 도는 얘기가 서울 종로에 출마시켜야 된다. 서울 광명보다 경기 광명보다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 영도 중구 출마. 종로가 제일 많네. 네? 종로가 제일 많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현주 의원이 뭘 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기를 바라는 걸 하려면 제가 어디를 출마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아니, 오늘 여러분들 반응으로는 서울 종로가 1등, 그 다음에 영도 중구가 2등 부산, 그 다음에 경기 고수가 3등.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서울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그냥 이쯤 할게. 그냥 재미삼아 하자는데 진짜 죽자고 달려들면 어떡해요. 네, 그냥 대충 그런 생각. 요건 이제 혹시라도 괜히 막 콧물 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왜냐면 아니니까. 어디 출마한다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되고 저 서울에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신철시 회장 모시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신철시 회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자,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 좌순위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한번 들어가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이현주 의원이 왜 싸우는가 해서 현대사 부분을 많이 드러냈대요. 네. 많이 드러냈대요. 지금 이제 거의 여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자리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러냈다는데 그거 아마 두 분 믿고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제가 내용을 간단히 봤는데요. 아주 압축되게 적당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략해가지고 제가 많이 줄여가지고 욕먹을까봐. 너무 길게 하면 네. 다 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네네네. 제가 오늘 축사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은 게 벌써 3년 차에 되어가는데, 그간에 이 박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그 70대, 80대, 약간의 60대 어른들을 많이 뵀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건국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40대 정치인은 이현주 의원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이승만 정신 한마디로 딱 뭐라고 정의 좀 내려주세요. 이승만 정신은 우리가 자유독립을 쟁취할 때까지는 물론 주권 국가를 되찾자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를 세울 때의 건국이념은 그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를 우리 국민들도 잘 몰랐고 세계적으로 잘 몰랐어요. 지금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1917년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갑자기 일어난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에 소련과 미국이 다 전승국이었거든요. 소련은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3년 동안에 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50개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 49개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 정부를 택한 나라는
단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이승만 정신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죠. 핵심입니다. 우리 자성 회장님, 예. 박정희 기념관 이사장이신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영주 의원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동의하세요? 예! 저는 이현주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분이야말로 박정희의 정신적인 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해방시킬 분은 이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느낌에 이현주 의원은 여러분 저 김문수 지사님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김문수 지사하고 5년 동안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의 모든 행보에 실패하는 50%는 저도 책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잘못하는 건 제가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두 분이 참 닮았어요. 근데 제 닮은 두 분을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참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분이 약간 돌연변이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가장 비정치적인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면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냐? 절대 포퓰리스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꼭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은 돌연변이 정치이다. 좋은 의미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은 왕조 시대의 지식인들의 하는 뭡니까? 저 왕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왕조 시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정치는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두 분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부활을 좀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너무 그 통찰력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또 훌륭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한 사람을 쓰다 보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꼭 박정희 대통령 파트를 잘 읽어봐 주시고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정희의 정신의 결과는 뭐냐. 박정희라는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썼어요. 나라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국민의 번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중소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을 만들어서 이 대기업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전쟁을 해서 세계 경제 영토를 늘면 그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그래서 기업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의 그 핵심은 지금 이 문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반재벌 정서와 정반대했어요. 앞으로 많은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를 청산하고 이걸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정책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제가 딱 화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재벌당이다. 재벌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재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치고 재벌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현주 의원이 법을 공부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대표하고 다르잖아요. 자수기 화이팅! 이회창 씨하고 다르잖아요. 기업을 아는 법을 아는 의원으로서 제가 돌연변이라고 그랬죠. 이런 분들이 나서서 친기업을 내걸고 당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번영을 살려낼 수 있다. 오늘 저기 앞에 정치인들 축사 좀 줄이고 토크쇼를 좀 늘렸어요. 네? 이게 뭐야?
네? 네 시간에 지금 쫓겨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저 지금 생방송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저 없이 그냥 하루 그럼 우리끼리 할까요? 세 분이 하시든지. 아니.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릴게요. 마무리 말씀 제가요, 드릴게요. 아니, 제가 2012년에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라고 예측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되려면 제발 정책에 빠지지 마라. 역사와 철학을 정립해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적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현주 의원의 나노에 싸우는가 책을 들여다봤고 오늘 사실은 이제 순서지 오늘 여기 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철식 회장,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신철식 회장,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의 좌성희 이사장이 두 분을 박정희 기념관 기념사업회. 재단. 기념재단. 네, 기념재단. 똑같이 하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네? 좌성희 네. 이사장이 두 분을 토크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한 걸 보고 네. 내가 이현주한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박수 쳐주니까 기분 좋네요. 하여튼 내가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현주한테 뭘 바라는가? 저는요. 네, 그리고 이현주의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영상 나오신 김모 전 뭡니까? 한국 자유 김종인. 김모 김종인. 이건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당을 이끌면서 대선을 이겼는데 이분이 내는 깃발이 뭐예요? 경제민주화. 여러분 경제민주화가 뭔지 아닙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주장이에요. 사회주의 하자는 주장이고 그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에 또 악을 틀고서 한국을 정책 일자리 끌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꼭 부탁드리건데 예. 그분하고 잘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질문. 예. 자, 우리 신철식 회장님. 예. 저는 이현주 의원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원을 할게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좌파가 왜 득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세뇌교육입니다.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동안 건국 70년 동안 자유민주에 이게 공기처럼 당연한 건 줄 알고 조금만 억압이 있으면 들고 일어날 줄은 알았지 이게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 의식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나는 왜 싸우는가가 제목인데 난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왜 읽어야 한가를 얘기한 거예요. 꼭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보주의 의식화 교육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왜 싸우는가, 내가 싸우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제가 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를 내가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국민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책에.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우파들이 아마 혼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정리되기까지 혼란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건국부터 정말
대단한 어떤 건국 대통령이셨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저쪽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아, 그런가?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막 독재를 했다고 막 하니까 그것도 보면서 분명히 천재적인 분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같이 부안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대한민국 한국 보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한국 보수란 그럼 없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쟁하고는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나? 그럼 우리는 완전히 별세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인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화 운동한 세력들하고 막 부대끼면서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인가? 하는 것도 막 헷갈리고, 그럼 거기서 YS는 누구고? DJ는 누구고? 거기서 지금 이 주사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엄청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1분.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자기 스스로도 말해놓고도 그 다음 얘기 나와버리면 말문 막히고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거기서 한국 보수의 반공 보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데, 그 시대에 공산화의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던 그 시대의 한국 보수의 반공 보수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그 시대적 상황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문제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풀어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면서 그동안에 이승만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그냥 말로는 했다가 좌파들이 공격하면 맥없이 주눅 들고 하던 그런 것들이 아마 책을 보시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고민하면서 정리해 나간 과정이고, 저는 사실은 그 시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 국민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우리 자승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면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최초의 시도, 최초의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정치적으로 나는 이해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 또는 어떤 기업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경영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다 그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경제민주화는 좌파들이 계급혁명으로 활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악용되고 활용되는 것을 놔두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안 될 일이고, 저는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나오셔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작권자로서 이 가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토크쇼 마무리합니다. 아쉽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30년 정치평론을 하고 정치 관찰을 했어요. 네, 정치인들을 관찰했는데, 이렇게 매듭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대나무 보면 클 때 한 매듭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원주라는 정치인이 최근 작은 한 몇 년간에 걸친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큰 매듭을 하나 짚고 더 앞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성장통을 지금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산책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좌파들의 온갖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적으로 옮기는 아픔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지금 암 상처가 이제 더 큰 어떤 나무가 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지금 아물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현주를 지켜주시고 이현주와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어떤 일도 생기는 게 정치인입니다. 이현주 의원한테 박수로 마무리 끝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또 여기 많이 와 계시니까 우리 편한 자리에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과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것이 저는 체제의 탄핵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최근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보고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정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도 우리가 정말 내년 선거를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무거운 주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얘기인데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했던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유파가 총선 대선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활로를 여는 발언이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또 미션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